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하자 땅 소유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에 최대 35층짜리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건설 승인이 났습니다. 정부가 대학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고 발표하자 지역대학과 정부, 지자체 간의 물밑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데다 에너지 부문 요금이 치솟으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입춘이 지나면서 이번 한 주는 절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도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보름달과 함께한 정월대보름 잘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 달 가까이 건조함이 이어지며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는 대구의 화재 위험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 중인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또 건조한 대기와 더불어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 예상돼 마스크 착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와 함께 시작합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김천은 영하 11도, 포항은 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오늘 대구의 기온 12도, 안동과 김천 11도, 포항은 14도까지 기온 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또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며 낮과 밤의 기온차도 계속 커지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건조함을 조금 해소시켜줄 눈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환경부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들 반발이 거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주들은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며 자신들 피해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팔공산 일대 도로에서 베옷을 입고 상여를 맨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며 행진합니다. 국립공원 결사 반대라고 적힌 깃발을 든 이들은 팔공산 지주들입니다. 그동안 도립공원으로 땅이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환경부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결사 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결국 파행했습니다. 현재 팔공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땅의 54%는 사유지, 땅 소유자만 2,500명이 넘습니다. 반대위원회를 구성한 지주 200여 명은 사유지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제값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뀐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25%씩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연로가 못 지으면 땅을 팔아가지고 자식을 주든지 좀 노후 생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산권 행세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40년 넘게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 팔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위는 또 대구시와 정부가 지주들의 요구사항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적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6일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하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관리 주체가 시도인 것인지 국가인 것인지의 좀 차이일 뿐이지 규제는 사실 똑같거든요. 국립공원으로 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갔을 때 팔공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구시와 환경부는 보전 가치가 낮은 땅은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 절차도 진행하는 등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제 범위와 보상가를 두고 반대 주민과의 간극을 줄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에 첫 아파트 건설 계획이 승인났습니다. 최대 35층짜리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행정구역상 안동시에 속합니다.
추가로 아파트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이고 또 2단계 개발 사업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신도시 안동 쪽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구역 첫 아파트 건설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특별 설계 공모를 통해 분양돼 관심을 모았던 대우 중흥건설 공동시행 아파트입니다. 최대 층수는 35층, 세대수는 2,14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안동 지역의 첫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안동 지역에도 큰 발전이. 인접 부지인 제1풍경채 아파트도 3, 4월쯤에는 건설 계획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세대수는 3,258세대. 경북도청 신도시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착공과 분양 시기는 다소 늦어져 8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학교가 27년 3월에 개교되다 보니 공사 기간이 41개월 정도 됩니다. 역계산으로 해보면 8월로 좀 건설 경기가 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도청 신도시 안동 권역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 권역이 많은 2단계 개발 계획 변경이 상반기 중에는 최종 승인될 예정이어서 조성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개발 계획 전체를 또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정도 되면은 개발 계획 전체가 승인이 나면은 한 2025년도 하반기에는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도시 2단계 개발은 이미 끝나야 합니다. 늦어진 만큼 2단계 개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방대학교 지원은 이제 교육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최근 정부가 밝힌 지방대 지원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개편안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경북에서 처음 가졌는데 지역대학의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구미 금호공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2조 5천억 원의 대학 지원 예산 집행권을 17개 시도단체장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대학 지원 체계가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는 큰 폭의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경북에서 첫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에 와서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번영이 된 거는 교육열로 인해서 인재와 두뇌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학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너무 지방대학이 지금 힘이 든 상태라. 경상북도는 지방에 상당한 예산 자율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지역교육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대학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 설계하고 분야별로 특성화해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기관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광역비자를 도입해 해외 우수 대학원생과 고등학생을 지역에서 직접 영입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하면 이 친구들이 2년만 근무하면 대학 수준의 월급을 받고 또 군에 갔다 오면은 우리가 상여금도 지원하고. 하지만 지역대학들의 속내는 다소 복잡합니다. 안동대는 경북 유일의 종합국립대 지위가 흔들리면서 인문학과 순수 예술 분야의 학과 폐지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 국립대학만이라도 인문학이나 기초학, 예술 이런 분야를 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총정원제를 해서 이 학생들은 좀 보호를 해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대학들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이 4년제 대학에 쏠릴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위주로 그리고 일반대학 위주로 그리고 국립대학 거점 위주로 간다면 전문대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문대학에선 특히 신입생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계 중고등학교와 기존 전문대학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단절적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교육청에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보셨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대학들을 느슨하게 묶은 경북연합대학까지 구상 중입니다.
대학 지원 체계가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지역 대학 간의 물밑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안전조치 법 위반 사망사고가 62건 발생해 63명이 숨졌습니다. 1년 전보다 21명, 25%가 줄었는데 대구는 17명에서 21명으로 4명 늘었고 경북은 67명에서 42명으로 25명 줄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29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고 제조업은 25명, 기타 9명입니다. 재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8명, 끼임 14명, 맞음 11명, 깔림 6명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5%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치솟으면서 당분간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제주 MBC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헬스장. 1월 전기요금은 64만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온풍기 사용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온풍기 6대 중 2대만 가동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 틀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틀다 보니까 저희 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추운 날씨에 방 안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겨울 이불을 덮었습니다. 지난달 난방비는 460만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30%나 올랐습니다. 난방용 등유와 심야 전기료가 오르는 바람에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좀 많이 추워하죠. 특히 많이 추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아끼려고 좀 하다 보니까 생활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루 바닥에 이불이나 담요 깔아놓고요. 내복 입고.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 올라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 요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빵과 우유, 치킨 등 식료품도 10% 이상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제주도는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2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 기상예측과 국제정세를 감안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택시 요금과 주류 가격도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00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사립유치원이라 하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립유치원에서 교원들은 기본급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광주 MBC 이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알림이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 규칙입니다. 이곳 교직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알 수 있는 보수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원장 월급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더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감사 결과 몇몇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해마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돈은 인건비로도 쓰입니다. 유아들에게 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이 막대한 인건비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교육의 질이 낙후될 수밖에 없고.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기본급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교원보다 급여를 적게 받으면 한 달에 74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기본급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91%입니다. 누구는 너무 많이, 누구는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이 유치원 규칙이라는 자료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한 겁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43곳 가운데 30곳이 유치원 규칙에 급여를 제시하지 않았고 50여 곳은 유치원 규칙을 관련 홈페이지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가 이렇게 유치원별로 들쭉날쭉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2월 말까지 보수 지급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역시 급여 기준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돌입한 삼성 라이온즈가 1군, 2군 선수 모두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군 선수들은 메인 스타디움을 포함해 1개의 보조구장과 잔디구장, 실내 연습장 등을 갖춘 온나손 아카마 구장에서, 퓨처스 선수들은 1군 선수단과의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로 가까운 이시카와 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팀들이 미국에서 캠프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은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된 일본 전지훈련의 힘을 바탕으로 2023 시즌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 울릉간 여객선 이용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 울릉간 여객선 이용객은 31만 8천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80%가 늘었고, 후포 울릉간 여객선 이용객도 10만 6천여 명에서 15만 4천여 명으로 45%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강릉 울릉간 여객선 이용객은 18만 9천여 명에서 14만 7천여 명으로 22%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안 여객선 전체 이용객은 1,399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2% 늘었으며, 지난해 4월 거리두기 해제로 섬 지역 여행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8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를 받아 치료 자문하고 관할시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교육하게 됩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대구 21곳, 경북 13곳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들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으로 광역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들 간의 사례와 성과 등을 공유 전파해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구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45곳에서 7곳을 추가해서 모두 5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추가된 조사 정점은 울산 정자와 거제도 남한, 진해만, 여수 거문 등이며 주요 정점은 29곳은 격월 단위로 나머지 23곳은 연 2회 조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정점은 최초 32곳으로 시작해 해마다 확대해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칠곡군 외관 1위 노인회에서 10만 원, 칠곡군 외관신협 두 손 모아 봉사단에서 50만 원, 칠곡군 가산면 이장협의회 20만 원, 칠곡군 지천면 토향암 설봉스님께서 50만 원, 의송리 주민일동 30만 원, 금구리 주민일동 30만 원, 주식회사 대성산업개발에서 30만 원, 이난일이 경로당에서 10만 원, 칠곡군 지천면 실리공단협의회에서 50만 원, 칠곡군 지천면 자유총연맹에서 2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보름달과 함께한 정월 대보름 잘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 달 가까이 건조함이 이어지며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는 대구의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 중인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대기와 더불어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전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 예상돼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와 함께 시작합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김천 영하 11도, 포항은 1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의 기온 12도, 안동과 김천 11도, 포항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고요. 또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며 낮과 밤의 기온차도 계속 커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고령 영하 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고령 1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김천 영하 11도로 출발해 낮에는 구미 12도, 김천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7도, 봉화도 영하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봉화 모두 1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금요일에는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눈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